저는 결혼식에 1억을 썼어요. 돈지로를 좀 많이 했는데 보통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2시간이면 끝날 결혼식에 비싼 돈을 쓰는 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투자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혼식은 부부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함께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봤더니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비용과 다시 선택하더라도 꼭 지출하겠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재테크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을 대충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식을 떠올리시면서 저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주 스냅 사진입니다. 요즘에 스튜디오 촬영 대신에 제주 스냅 촬영, 야외 촬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야외 촬영은 결과물이 복불복이더라고요. 잘 나오면 너무 예쁘고 자연스럽고 우리 둘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데 만약 망하면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할 때 너무 정형화된 스튜디오 사진은 찍기 싫어서 제주도 야외 촬영을 했는데요. 우선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어떤가요?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원래 웨딩 촬영을 하면 솔직히 좀 별로여도 예쁘다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반응이 진짜 안 좋았어요. 일단 날씨가 흐리니까 원본 사진도 안 예쁘고 구도도 별로고 표정도 별로고 그냥 망했습니다. 이거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후기를 올렸었는데 제주 스냅 촬영을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후회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주도 스냅 사진이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날씨랑 바람 때문인데요. 섬이다 보니까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고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저도 제주 시내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는 날씨가 맑고 쨍해서 나 날씨 요정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데 점점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가님이 비가 와도 분위기 있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에 와서 급하게 스튜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 맞고 바람 맞고 덜덜 떨면서 촬영을 했더니 작가님이 웃으라는데 웃음이 안 나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회사 출근도 해야 되는데 촬영 여파로 컨디션도 계속 안 좋고 이래저래 진짜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주도 스냅 촬영을 하려면 비행기 값도 들고 숙소 비용에 렌트 비용 그리고 식사 비용까지 추가 부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주 스냅 촬영 비용만 140만 원 정도였는데 부대 비용으로 6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오히려 스튜디오 올데이 촬영하는 수준으로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안전하게 스튜디오 촬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스튜디오 액자 추가 비용이에요.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 액자나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진을 선택하는 날에 스튜디오에 가면 방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고르라고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장을 고른다고 하면 30장은 보정을 해주고 그 중에서 몇 장은 앨범에 넣어주고 한 장은 액자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 수천 장, 수만 장을 찍는데 그 안에서 잘 나온 사진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고 아까 봤던 사진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 저희도 어찌저찌 해서 보정을 받을 사진이랑 액자에 넣을 사진을 고르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이 사진을 골랐지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액자 값인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액자를 실제로 보면 좀 허접해요. 저도 절대 추가금은 내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가기는 갔는데 막상 무료 액자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는 화이트 액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추가금이 2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20만 원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니까 제가 순간 미쳐가지고 구매하겠다고 한 거죠. 인터넷으로 샀으면 더 저렴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왜 추가금을 냈나 싶어서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 동생 이야기도 해보자면 스튜디오 촬영을 한 다음에 사진을 고르러 갔는데 사진이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선택하다 보니까 무료로 보정을 해주는 개수보다 훨씬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정해주는 사진 개수가 초과가 되면 추가금이 생기는데 그게 한 장당 3만 원 정도 돼요. 꽤 비싸죠? 사설 업체에서 사진 보정을 맡기면 한 장에 6천 원, 8천 원 정도 되는데 거의 5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진짜 바보같이 100만 원이나 추가금을 내고 왔대요. 제가 그거 알고 진짜 미쳤냐고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좀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 때 스튜디오 사진을 사설 보정업체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스튜디오보다 더 빠르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스튜디오에서 추가금을 내고 사진 보정을 한다거나 액자를 더 좋은 거로 사시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래요. 세 번째는 웨딩밴드입니다. 웨딩밴드 진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결혼 반지인데 이왕이면 명품 반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명품까지 필요 없다, 종로 청담에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 반지를 아무 장식이 없는 금가락지로 했는데 명품 브랜드로 하고 싶어서 티파니에서 구매를 했어요. 결혼 반지는 오래 껴야 되니까 최대한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고, 당시에는 명품치고는 나름 저렴하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굳이 명품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결혼 후에 결혼 반지를 생각보다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프로포즈 때 받았던 이 다이아 반지를 주로 끼거나 때로는 가드링만 가볍게 끼는 편인데, 웨딩밴드는 결혼하고 5번도 안 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액세서리는 잘 못한다는 말도 있고,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 반지는 좀 더 저렴한 걸로 구매하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번째는 드레스 투어 헤어 메이크업이에요. 드레스 투어 할 때 왠지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할 것 같잖아요. 드레스를 처음 입어보는 건데 평소 모습 그대로 가기보다는 좀 머리도 결혼식 당일처럼 올려야 할 것 같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어떤 드레스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 투어를 했는데 이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싶습니다. 우리가 드레스 투어를 하는 이유는 나랑 잘 맞는 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샵을 고르기 위함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얼굴보다는 체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마르신 분들은 슬림 드레스를 입어서 내 장점을 부각할 수 있고요. 키가 작거나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드레스 허리 라인이 좀 더 위에 있고 A라인이나 벨라인으로 떨어지는 드레스가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레스 샵에서 드레스를 입기 전에 헤어는 어느 정도 만져주시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평소 하던 대로 하고 가셔도 충분히 예쁜 드레스를 잘 고를 수 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도 청담에서 받으면 꽤 비싸잖아요. 1인 샵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는 하던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돈은 아껴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생각해도 돈 쓰기 잘했다 싶은 것들을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폰 스냅입니다. 아이폰 스냅 요즘에 진짜 말이 많은데요. 비싼 돈 내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바생이었고, 사진 퀄리티도 일반인이 찍은 것보다 훨씬 못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폰 스냅은 업체만 잘 고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아이폰 스냅은 하지 않았고, 동생이 결혼했을 때 아이폰 스냅을 한 걸 봤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나 이거 왜 안 했지? 싶더라고요. 일단 아이폰 스냅의 가장 큰 장점은 결혼식 사진을 당일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본식 스냅은 사진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스냅은 사진을 빨리 주시니까 결혼식을 다시 추억하기에도 좋고, 사진을 정말 잘 찍는 하객이 찍어주는 느낌이라서 본식 스냅이랑 사진에 담기는 감성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아이폰 스냅 가격은 업체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0만 원대인데 이 정도면 저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헤어 변형입니다. 요즘에 헤어 변형은 거의 필수가 된 것 같아요. 헤어 변형은 말 그대로 중간에 헤어 스타일을 바꾸는 건데요.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랑 결혼식이 1부랑 2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헤어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헤어 변형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드레스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조로울 수 있는데 헤어 변형을 하면 사진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헤어 변형이 없다면 드레스샵 이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 헤어 변형은 디자이너 선생님이 촬영 내내 현장에 계셔야 해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4-5시간 기준으로 30만 원 후반,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추천해요. 세 번째는 신혼여행 비즈니스 항공권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다시 가더라도 무조건 비즈니스석을 탈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진짜 힘들고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이때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면 신혼여행을 가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첫날부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도 넓고 대기하는 동안 라운지
이용도 가능해서 이동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바꿔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동 시간만 거의 24시간이거든요.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했다면 몰디브를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석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을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탔더니 짐을 붙일 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비행기를 타기 전이랑 경유하는 국가에서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항에 갈 때랑 한국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항공사에서 보내주는 전용 리무진을 탔었거든요. 이렇게 평소에는 누리기 어려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삶을 내 일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결혼 이후에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돈을 단순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보게 되었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훗날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돈으로 시간을 사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신혼여행이 단순 여행이 아니라 부부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부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일부러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게 신혼여행이라면 더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 선물이에요. 저는 친정엄마한테는 금 선물을 해드렸고 시어머님한테는 명품백을 사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금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드린 선물이 자산이 되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에 제가 사드린 가방을 자주 메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사드리기 잘했다 싶어요. 결혼할 때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 선물은 나중에 결혼하고 사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미룰 수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혼 준비할 때가 돈을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선물은 꼭 사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준비를 할 때 후회했던 소비와 다시 생각해도 잘했다 싶은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결혼식에 꽤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했던 적이 없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아끼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더니 오히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건강한 자극을 받았고 돈을 무작정 아끼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하는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돈을 무조건 아끼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돈은 써도 되는지 어떤 돈은 아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콘텐츠에 더 많이 담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